지금 말씀드린 사전투표장에서의 조작 그리고 개표장에서의 조작 이건 다 마쳤는데 이게 이제 모두 다 데이터 형식으로 어디에 직결되는 거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4.15 불법 부정선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전산 조작과 대량 위조 투표지의 제작과 투입인데 이제 그 두 가지 작업들이 가장 전산 작업 측면의 중요한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인데 그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중앙의 상단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 서버는 이렇게 크게 보일 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에는 상당히 수십 대의 서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서버, 선거 서버가 있을 것이고 숨겨놓은 서버, 조작에 이용하는 서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손쉽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 서버. 임차 서버는 선거 기간 동안에 필연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방송사로 나가야 되고 홈페이지로 나가야 되고 각종 언론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조작 서버를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 서버는 실질적으로 선거 현장에서 집계되는 서버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집계되는 서버의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으로 나간 것은 조작이 돼서 나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원래의 선관위에 진행이 되는 그 선관위 그 집계 방식입니다. 예. 이게 좀 그 제목이 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거다. 이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먼저 그 확정을 지은 다음에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은 이것을 뭐 예전에는 또 팩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팩스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팩스를 또 구비를 해 놓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수치를 쳐서 서버로 보내는 등의 이런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예. 아니, 투표지 분류기에서 전산적으로 이미 집계가 다 끝나 있는데, 이걸 그냥 선만 연결하면 끝이고, 와이파이로 연결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 왜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야, 왠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좀 신경 쓰고 하는 것 같다. 예, 신뢰감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팩스 같은 걸, 팩스 같은 걸 놓고 보낸다. 요즘 세상에 왜 팩스를 쓰지? 그것은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팩스를 씁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팩스를 써서 더 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팩스나 이런 거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렇구나.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봐서 이 선거가 정말 조작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딱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다 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가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짜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미 조작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에서 조작 서버에서 조작이 다 되고 있다.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 어떤 수치로 되고 있든지 그거는 이제 신경도 쓰지도 않고요. 그걸 데이터를 모으기는 합니다. 선거 서버에서 모으기는 하는데 개표 현장에 이미 조작된 수치가 다 전달이 돼서 야,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사전에 대량으로 100장 단위로 여기는 이동은 200장, 이동에는 300장, 이동에는 400장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만 조작을 하면 돼 라는 명령어를 수시로 통신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조작을 끝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사로 다 내보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계 서버는 안 쓰냐? 집계 서버는 씁니다. 예. 뭐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고 팩스 보내고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집계 서버로 들어가는데 이 집계 서버는 진짜로 국민들이 투표한 거기 때문에 이 다음번 이 집계 서버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조작 서버로 카피가 돼가지고 다음번 선거 조작할 때 아주 유용한 일명 양정철의 빅데이터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느냐? 그게 증거가 있냐? 또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조작도에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각 과정마다 증거가 최소한 2-3개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함부로 단정 짓고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2배, 3배 이상의 증거들이 다 이미 쌓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추론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냥 이렇게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추정을 하더라도 이것 외에 다른 추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송으로 나가는 송출 서버, 그게 그럼 조작된 서버로 나갔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의 개표 방송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실하게 그 확정을 짓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개표 상황표입니다. 이제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개표 상황표다. 현장에서 이제 각 동별로, 그러니까 그 각 투표소별이죠. 투표소별로 사전 투표는 동별이고요. 당일 투표는 그 투표소별입니다. 투표소별로 각 한 장이 나옵니다. 한 장이 나와서 이 투표소는 전체가 이제 한 3,000장인데 이 중에서 민주당은 뭐 몇 표, 1,000 몇 표, 통합당은 또 1,000 몇 표, 나머지 당은 뭐 한 500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정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있는 것은 다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관리관 이 현장에 개표에 관련된 이 사람들 도장을 다 찍고 확정을 합니다. 이 확정된 건 바뀔 수가 없죠, 이렇게. 예. 확정이 된 것들을 벽에다가 붙입니다, 이제. 개표소에 한 장 붙여 나갑니다. 붙여 나가고 붙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입력을 해서 선관위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나오면 3,000장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장이 들으면은 동의 또 인원이 많은 데는 투표소 인원이 많은 데는 4,000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합이 7,000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몇천 명씩 딱딱 늘어나니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딱딱 늘어난다. 예.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죠. 네. 개표 상황표는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개표 상황표가 발표가 되는 즉시 바로 방송에 바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표 상황표 그래프하고 방송사 그래프는 똑같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개표 상황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서버를 뭐 입력을 시키고 또 방송사에서도 이걸 또 여기서 개표 상황표가 또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 방송을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어디, 영등포 보겠습니다. 대구의 뭐, 수성구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중구를 보겠습니다. 정신없이 하거든요. 예, 이거는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방송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결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제 따라 올라가거든요. 개표 상황표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방송사가 또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개표 상황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개표 상황표가 나오는 것이 몇 장이 누적이 되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누적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방송에 한번 또 거기 대구의 뭐 달서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대구 달서구 딱 잠깐 나올 때 이게 방송사 그래프가 촥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촥 올라가죠. 예, 촥촥 올라갑니다. 사실 개표 상황표가 올라가는 계단은 조금 더 촘촘하고요. 촘촘하고 방송사 그래프는 개표 상황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단이 조금 듬성듬성 올라갑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표 상황표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상 반드시 뒤를 따라가는 후행이 돼야 된다 이야기. 정상은. 네. 그러니까 정상이다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사전에 제가 요즘 뭐 백신이 어쩌다 이제 유행인데요. 제가 이제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백신도 있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백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네. 백신을 진짜 좋은 백신을 놔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제가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위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개표 상황표 수치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방송국이 따라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회색 그래프가 이 위로 올라갔다.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회색 그래프가 먼저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방송사가 먼저 수치를 알고 있고 방송사가 더 높은 수치를 먼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개표 상황표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방송사가 누가 당선될 건지 누가 몇 표가 더 앞서는지 이런 걸 어떻게 먼저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회색 그래프가 먼저 위로 올라간다면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게.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회색 그래프가 먼저 올라간다면 방송사가 먼저 이 몇 표 대 몇 표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방송사가 먼저 알고 회색 그래프가 올라간다. 이거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심호흡을 좀 하시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호흡을 좀 하시고요. 파란색하고 회색을 색깔은 그대로 했습니다. 예. 회색이 절대로 파란색 위로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방송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치를 다 미리 알고 있던지, 예, 아니면은 방송사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회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